지하철을 매일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지도 모른다. 막차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다. 사람이 적어서일까, 조용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 나는 최근 들어 막차의 마지막 칸에서 이상한 걸 계속 본다. 고개를 들면 늘 끝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 사람 같지만 정확히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긋난 형체. 더 무서운 건 아무리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에도 그 자리만큼은 항상 비어 있지 않다. 언제나 어느 날이든 끝자리에 한 명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며칠 전 우연히 영무원 둘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말았다. 막차 뒷칸 조심하라고 했잖아. 또 봤어? 응. 오늘도 한 명 남더라. 타지 말라고 안내해. 안내에도 타는 사람이 꼭 있어.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농담도 아니었고 가십도 아니었다. 마치 그 칸을 위험구역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다. 궁금해서 한 영무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 마지막 칸에 뭐가 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혹시 요즘 막차 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칸은 원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원래? 고장도 아닌데? 나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뉴스에 짧게 지나간 기사가 있었다. 서울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 마지막 목격자는 CCTV였다. 그녀는 막차의 마지막 칸에서 내린 뒤 역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그런데 CCTV 분석관의 말이 소름이었다. 문 잠겨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칸 문은 작동 기록이 없어요. 닫힌 상태였다고 나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지 않은 칸에서 어떻게 내렸을까? 경찰은 오류라고 결론지었지만 영무원들은 다르게 수군거렸다. 또야 이번에도 그 칸이지? 그날 밤 야근이 길어졌다. 마지막 열차를 놓치면 집에 갈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역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알았다. 그날 내가 탄 칸이 그 문제의 마지막 칸이라는 것을. 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문 쪽에 한 명, 중간에 두 명, 그리고 맨 끝자리에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 존재는 등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목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앞뒤로 마치 똑바로 된 목뼈가 없다는 듯 흐느적이며 움직였다. 팔은 의자 아래로 처져 있었는데 어깨가 꺾인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츠즈즈츠. 전철 소리가 아닌 입안에서 새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누군가 시도 때도 없이 침을 끌어올리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속삭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칸 끝에 앉아있던 그 존재는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을 부드럽게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드는 각도가 이상했다. 턱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목 뒤쪽이 먼저 들리며 고개 전체가 뒤집히듯 제껴졌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참았다. 얼굴은 흐렸다. 사람 얼굴이 맞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이 번지고 사진이 녹아내린 것처럼 울렁거렸다. 그리고 양팔이 몸 옆에서 거꾸로 말린 채 의자 아래로 처져 있었다. 팔꿈치가 뒤로 꺾이고 손목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손가락은 마치 물에 부은 것처럼 붓고 길었다.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차 진동이 있을 때마다 밀려오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며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목 없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뒤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자. 그 존재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아무런 발소리도 없이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다. 앞칸부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우리 칸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진동도 없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기계음도 들리지 않았다. 왜 안 열려? 여기 좀 열어주세요. 승객들은 초조하게 문을 밀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사람 손으로 저 정도 힘을 주면 밖에서는 당연히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런데 플랫폼에 있는 역무원은 우릴 단순히 스쳐보듯 지나칠 뿐 우리가 문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이때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다. 안에서 보는 역무원의 모습은 선명했다.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우리는 유리창에 비치는 어두운 얼룩처럼 흐릿했다. 우리 모습을 못 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검은 손가락 같은 것이 스르륵 들어왔다. 손가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너무 길고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나오지 마. 나는 숨을 참았다. 뒤돌아보지 못했다. 문이 닫히며 열차가 다시 움직이자 승객들의 불평 섞인 말소리는 곧 사라졌다. 말 그대로 진짜 사라졌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좌석 위에 남겨진 가방, 책, 이어폰 케이스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어디로 간 건지, 어떻게 이동한 건지 나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소리도 없었고 발걸음도 없었다. 다만 칸 끝에 앉아있던 그 존재의 자세만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고개는 더 꺾여 있었고 목이 아예 뒤집힌 것처럼 얼굴은 뒤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팔이 자리에서 끌려간 사람들 쪽으로 조금씩 길어져 있었다. 그 존재는 사라진 사람들 대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앞 칸 문은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우리 칸에서는 남은 사람이 단 2명이었다. 나와 끝자리에 앉은 그 존재. 문이 열릴 때 그 존재는 아무 반응 없었지만 나는 그 옆을 지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저기요. 역무원이었다. 언제 문 앞에 왔는지 모르겠다. 문 열렸어요. 내리셔야죠. 나는 얼떨결에 내렸다. 뒤돌아봤다. 우리 칸 안에는 한 사람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승객은 모두 내렸는데 문은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역무원은 무전기로 말했다. 마지막 칸 또 1명 남았네요.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나는 분명히 내린 게 맞다. 그런데 남아있는 실루엣은 사람 크기였다. 그리고 닫히는 문 너머로 그 실루엣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역무실로 불려갔다. 아까 마지막 칸 탔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무원은 CCTV를 돌려 보여줬다. 마지막 칸. 모든 승객이 내린 후 좌석에 남은 한 사람. 그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CCTV 화면이 지직거리며 흔들렸다. 그리고 화면이 멈췄을 때 실루엣은 더 이상 좌석에 없었다. 저기요? 역무원이 화면을 다시 돌리려는 순간 정전이라도 난 듯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역무원은 욕설을 뱉으며 전원을 다시 켰다. 그런데 그 직후 무전기가 울렸다. 역 3번 플랫폼 누가 없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마지막으로 나를 안내했던 역무원이 사라졌다. 그의 근무 기록 마지막 줄은 이거였다. 뒷칸 문이 또 안 열립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사라진 역무원. 문자 내용은 한 줄. 오늘 막차 타지 마세요. 잠깐 오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알람이 떴다. 타면 그 애가 당신을 알아봅니다. 그 애? 누구? 다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아니에요. 그 애는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현관문 위 작은 유리창에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집 안인데 누가 어떻게 지나가? 나는 문을 잠갔다. 2중으로, 3중으로, 그리고 그날 밤 문틈 아래에서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뒤에. 다음 날 출근길 나는 지하철 플랫폼을 서성이다가 영무원 한 명이 버리고 간 서류를 보게 되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망 실종자 공통점 모두 마지막 칸 이용. 첫 번째 문이 잠긴 상태에서 내린 것으로 기록. 두 번째 머리와 목이 일치하지 않는 신체 손상. 세 번째 CCTV에 하나 더 있는 사람. 네 번째 실종 직전 막차 타지 말라는 문자를 지인에게 남김. 그리고 마지막 줄. 마지막 칸은 승객이 비어 있어야 정상이다. 읽는 순간 찌릿한 공포가 올라왔다. 비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한 명이 더 있다? 그 한 명은 애초에 사람이 아닌 건가? 그날 퇴근길 나는 일부러 지하철 타는 걸 피했다. 하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시외버스 창문에 자기 반사처럼 비친 지하철이 보였다. 달려가는 지하철의 마지막 한 창문. 그 창문 안에서 누군가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쳐있고 눈밑이 캄캄하게 파여 있었지만 분명히 나였다. 그리고 그나가 입모양을 움직였다. 기다렸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입모양만으로 그 말이 알아졌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실종된 영무원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지하철 선풍기 같은 바람 소리가 흘러왔다. 그리고 그 틈에 섞인 목소리. 문 아직 안 열렸어. 목소리가 기계음과 뒤섞여 부서진 듯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낮은 속삭임이 끼어들었다. 자리 비었어 같이. 그 음성은 확실히 어제 마지막 칸에 앉아있던 그 존재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집 아닌데, 현관문 밖인데, 내 그림자도 아닌데, 그 그림자는 현관 아래 틈으로 길게 드리워지더니 문턱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 내 차례야.